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2022년 마지막 장이 마감했고 올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한 최악의 하락장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다가올 2023년을 맞이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와 트렌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투자에서는 그만큼 기회비용이 손실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통해 2023년 첫 단추 잘 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2023년에는 증시가 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해요. 작년에 주요 12개 기관에서 2022년 전망을 했는데 다 빗나갔어요. 2022년 S&P 500 지수가 3,839포인트로 마감했는데 가장 높은 전망치는 밴쿠버 몬트리올에서 예측한 5,300이었고요. 가장 낮은 전망치는 모건 스탠리에서 예측한 4,400이었습니다. 중위수는 4,825였어요. 가장 낮은 예측치 4,400보다도 600포인트가 더 낮게 올해 마감을 했어요. 예상하기 힘든 큰 변수들이 올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빗나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S&P 500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표인데 다음 해를 예상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어요. 당장 다음 주랑 다음 달 증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년을 예상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년치 전망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들은 아예 전망을 내놓지도 않는다고 해요. 1년 전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 경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증시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보셔야 되지만 몇 포인트 간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반년이나 1년 단위 예측보다는 한 주나 한 달, 한 분기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응 기준 잡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2023년에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에 크게 뭐가 중요한지 큰 흐름과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전쟁, 쉬는 시장 침체,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유행까지 총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부터 말씀드리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총 8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인데 인플레이션이 크게 온 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뒤따라서 왔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차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왔어요. 현재는 1981년 이후에 금리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제조업이나 주택 지표들과 경제 지표가 많이 보이고 있고 사실상 2023년에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관건은 경기 침체의 깊이입니다. 연착륙이 될지 아니면 경착륙이 될지 이건 추후 연준 행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당연히 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건 지켜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보시면 2023년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상반기까지는 기고현상으로 인해서 낮아지다가 하반기에 다시 기저효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치면 원자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거고 다시 물가가 압력을 받겠죠. 그리고 임금 상승과 같은 공급 측면에서도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진정이 될 때까지 연준은 높은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연준의 피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저번처럼 시장은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를 겪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최대 경계 사태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높은 실업률이 동반이 돼요. 당장 고용은 건강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기존 물가 지표보다 고용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더 악화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률의 증가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 대입하면 4분기 어닝 시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 이익이 회복되는지 붕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드릴게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쟁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전쟁이 격화하고 나토의 개입이나 테러 제재 추가가 뒤따른다면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거고요. 미국을 주도로 한 서방 국가들이 테러 제재를 따르지 않는 중국이나 인도 등을 겨냥해서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할 경우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흥시장의 침체도 보시면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신흥시장이 고전하는 한 해를 겪었는데 그래도 2023년에는 신흥시장을 둘러싼 악재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유행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이전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코로나 유행 장기화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최근 중국 상황을 보면 12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혼란을 겪고 있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꺾이게 되면 원자재 시장의 수요 급감 등 전 세계로 화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보도로 보면 춘절 이후 한두 달 지나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지만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향후 경제나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2023년 시장 핵심 포인트들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2023년 증시 흐름을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부터 좀 괜찮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서 단기적인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추세적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악재들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핵심은 대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힘들었던 2022년 현명하게 극복했던 만큼 다가오는 2023년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대응 전략이 2023년 첫 주간 대응 전략이 될 텐데 제 채널 커뮤니티에 게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증시 휴장일인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증시 대응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사다난했던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